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김민정입니다. 순위치기공학 중간고사 인공치 수리 부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첫 번째 인공치 탈락 및 파절 원인, 두 번째 인공치 수리 원인, 세 번째 인공치 수리 과정, 이렇게 세 개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치 탈락 및 파절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치 배열할 때 전치부의 유지핀과 구치부의 유지공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경우, 이 경우에는 도치를 배열할 때 최소한의 요구되는 유지핀과 유지공이 있을 텐데 이를 너무 많이 삭제하면 인공치아가 버티지 못하고 파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몰 후 왁스 제거할 때 레진치에 잔여 왁스가 묻어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인공치의 탈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레진치에 왁스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는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의 인공치아 위로 의치상을 만들어줄 자가중앙 레진을 견입했을 때 왁스가 있는 만큼 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왁스가 제거되거나 녹아 없어졌을 때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공간이 생기면 레진치가 이 인공치가 의치상에 정확히 알맞게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헐거워져서 인공치 탈락이 쉽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메몰할 때 왁스를 꼼꼼히 보일 아웃에 제거해줘야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너무 큰 인공치아를 선택해서 치주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한 경우, 이 경우에도 치주제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두께나 높이가 있을 텐데 큰 인공치아를 선택해서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치주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하면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두께랑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얇아져서 파절이 쉽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진치 전입 시 전입 압력이 큰 경우, 어떤 물건을 너무 세게 누르면 어떤 물건이라도 너무 세게 누르면 쉽게 부셔집니다. 이 레진을 전입할 때도 전입 압력을 너무 강하게 해서 전입한다면 파절로 이루어지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공 과정에서 부주의, 환자의 부주의가 있습니다. 기공 과정은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부주의가 일어날 게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인공치 탈락과 파절 원인이 있고, 환자의 부주의로는 환자가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인공치의 잠금이나 파절, 탈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세척할 때 너무 강하게 세척을 해서 인공치가 손상이 가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치를 수리해줘야 될까요? 인공치를 수리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의치 사용 시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잠금 그리고 빠질 경우입니다. 인공치 하나가 빠졌다고 처음부터 다시 이 의치상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 제작하게 된다면 일단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과 기본 과정의 번거로움도 될 수 있습니다. 인공치 하나만 수리해주면은 비용과 시간, 기본 과정에 더 의치상을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치 수리 원인은 기공 과정의 결함, 환자의 취급 부주의, 교합 불량, 적합 불량이 있습니다. 이 교합 불량, 적합 불량은 의치상이 상악과 하악이 딱 맞물려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더 강한 평소에 요구되는 그 교합과 적합이 정확할 때 요구되는 압력보다 이 불량할 때 억지로 사람들이 끼워 맞추려고 퍼즐을 누르다가 퍼즐이 깨지는 그런 경우를 예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치 수리 시 고려사항인
인공치 치아와 동일한 형태 및 크기, 색상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중요한 고려사항을 생각하면서 인공치 수리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색상. 이 사진들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전치부에 있는 인공치아들이 탈락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전치부 인공치아가 파절된 사진, 세 번째 사진은 구치부 인공치아가 탈락된 사진입니다. 지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전치부 인공치는 벌써 파절이 되었는데, 인공치에 잠금이 있는 경우에도 수리를 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잠금이 있어도 수리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잠금이 이렇게 파절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금이 있는 경우에도 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공치 수리 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남은 잔여 인공치아를 모두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공치아를 이제 시작해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남은 인공치아를 모두 제거해 줍니다. 이때 이 인공치아를 제거하면서 주변의 의치상이나 다른 인공치아들에게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히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구멍을 뚫어주고 있는데요. 이 구멍은 이 사이로 자가중압 레진이 들어가서 화학적, 기계적 유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치조면에 유지공을 뚫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치상을 보면 하악의 구치부가 두 개나 인공치아가 탈락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때는 꼭 이렇게 교합기에 장착해서 교합 기록을 확인하면서 인공치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냥 막 인공치를 붙여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앞에 말했듯이 인공치 파절 원인에 그 교합 불량, 적합 불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치부는 꼭 교합 기록을 체득하면서 수리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치부에 있는 중절치에 파절된 중절치를 예시로 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말했듯이 주변 치아나 의치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남아있는 인공치아를 모두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인공치아를 이 자리에 알맞게 들어가는지 한번 시작시켜줍니다. 정확한 위치에 인공치아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설치기에서 왁스를 이용해 고정을 시켜줍니다. 퍼티를 이용해서 전치부 절단면과 의치상 내면으로 약간 들어가게 체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약간 넘치도록 체득시켜주는 이유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도장을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 중절치의 자리를 찾아줄 건데, 그때 필요한 유지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퍼티가 모두 굳었다면 떼어내고 아까 고정시키기 위해 있었던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이때 또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왁스가 남아있어서 인공치가 탈락되는 원인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깨끗하게 이 왁스를 제거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인공치 치조면에 유지공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공치를 퍼티에 한번 대보고 위치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유지공을 뚫을 때 어디 손상된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핑크 자가중압 레진을 인공치가 아닌 의치상에 먼저 첨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인공치를 이렇게 시작시켜서 퍼티로 도장을 누르듯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줍니다. 설치기에서 핑크 자가중압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1차 중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압력 하에 중압도 시켜주고 모두
완성이 되었다면 퍼치를 제거하고 트리밍 기구로 튀어나온 부분과 거칠은 면을 모두 연마시켜줍니다. 광택이 나게 연마가 완료되었다면 인공치 수리가 끝이 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수리하기 전 파절되었던 인공치의 사진이고, 두 번째는 수리가 완료된 새로운 인공치로 교체된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인공치 수리 과정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